최근 해외에선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각각 드라마별로 사회 비판 및 풍자와 같은 블랙 코미디 또는 인기 웹툰을 토대로 독특한 스토리를 담은 많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는 일본에서도 많이 시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계속 흥행하자 질투해서 혐오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재팬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근 6개월간 1위 자리를 지켰고 그 외에도 심심찮게 1위를 기록하는 한국산 드라마들. 이를테면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홈 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접할 기회는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틀어도 평균 이상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유치한 일본 드라마들에 비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재팬 종합 랭킹을 보면 오징어 게임 1위, 갯마을 차차차 3위, 연못 4위, 그녀의 사생활 6위 등 베스트 10에 4편의 한국 드라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드라마를 제외한 나머지 톱10 콘텐츠들이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메이션이란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 영상 콘텐츠 시장을 점령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 20여 년 전 겨울연가의 빅히트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일본 방송국의 효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주요 언론에선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만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카이즈, 간츠, 그리고 영화 배틀로얄을 표절했다고 깎아내리는 비판이 간혹 눈에 띕니다. 애써 한국의 선전을 외면하고 오히려 깎아내리기 바쁜 일본인들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JB 프레스 칼럼니스트 아타마요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신이 말하는 대로와 똑같으며 드라마 전체의 구성은 목숨 걸고 상금을 획득하는 카이지와 비슷하다.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모습은 호카사쿠 긴지 감독의 배틀로얄을 떠올리게 했다며 표절이라 지적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젊은 층 그리고 트위터 등의 반응을 보면 표절 비판보다 극찬이 더 많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데스게임 장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 있습니다. 장르를 이해한다면 표절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설계자가 깔아둔 판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자를 죽여야 하는 플롯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친 이유는 이러한 장르 안에서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플롯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이 잘하는 점을 외면하기 바쁘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중성은 한국 시장을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불매운동을 피해서 꼼수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실제 이 전략으로 불매운동으로 고전하던 일본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생존 전략이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번에 전해드렸듯 유니클로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와 협업으로 출시한 제품이 매번 대박을 터뜨리며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무인양품의 큰 폭의 상시 할인 정책으로 노제팬 후유증을 벗어나는 중입니다. 그동안 유니클로는 르메로와 띠어리, JW 앤더슨, 질샌더 등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여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협업 제품은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고가 상품을 유니클로를 통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A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장점은 희소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면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사는 방법도 있는데 배송비나 사이즈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줄을 서는 게 이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니클로가 불매운동 때문에 강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니클로는 2019년 7월 노제팬 열기가 거세지자 2년 동안 약 46개의 가두점을 접었습니다. 당시 180여 곳에 달했던 매장도 140여 곳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동, 종로, 홍대 등 유니클로의 간판 매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니클로는 동시에 온라인 스토어 사업은 강화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불매운동을 피해서 일본 제품이 아닌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국내 뷰티 패션 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기 시작했다. 버티다가 벼랑 끝에 몰린 브랜드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터지자 한 발 빨리 매장 철수 전략을 펼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나름대로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패션 업체 관계자는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은 글로벌 본사가 환경이나 기부 등 MZ세대가 중요시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간다며
코로나19로 노재팬 경계가 흐려지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일본 제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자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인들의 꼼수는 정말 못 봐주겠다. 오늘부터라도 전쟁이다. 일본 제품은 절대 사지 않겠다. 일본산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확인하면서 불매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을 비꼬았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쪽 나라의 이 사실이 크게 알려지면 또 시위를 할 것이다. 차라리 일본 기업들은 철수하든지 아니면 상표라도 가리고 출시하도록 하세요.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이다. 이렇게 표절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참 뻔뻔한 한국. 뻔뻔함이 그들의 흥행 노하우인 건가? 새삼 놀랍다. 이 정도면 유니클로는 한국 기업 아닌가? 저렇게라도 해서 한국의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게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우면서도 놀랍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점포를 낸 기업이나 일본인으로부터의 불매운동으로 실적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계속 흥행하고 있다. 먼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 유니클로는 이미 한국 기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만드는 걸 잘하시는 나라였잖아요.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매운동을 하기 바란다. 진심을 담아 노재팬 해라. 이것저것 다 어중간하다고. 첫날 매진이라니 뭐 하는 거야. 저런 불매운동에도 판매하는 자존심도 없는 유니클로는 빨리 철수하라. 참 정말 기분 좋은 반일만 하네. 이런 패거리와는 사귈 수 없으니 이제 단교합시다. 가격 동향이 아니라 일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이니까 절대 사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는 쪽팔림도 모르는 유니클로는 절대 안 살 테니까 너희들 대신 내가 불매해줄게. 표절로 흥행한 건데도 참 뻔뻔하군요. 당연히 일본의 고유한 소재니까 흥행한 것임을 모르는 한국. 일본 제품을 불태우거나 부수던 패거리들은 어디 갔어? 똑바로 반일하라. 비겁해. 추위에는 이길 수 없는가? 불매운동도 별거 없네. 선택적 불매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불매인데도 쇄도하여 매진되어 준비 부족이라고 클레임이라니 진짜 한국은 무리수의 나라다. 일본 것을 당당하게 빼앗아 흥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것이 더 한국에 빼앗길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 지금도 그러는 거겠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치게 하지 않고 뭐 하는지. 불매운동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떠들다가 이제 끝이야.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좀 더 진심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말과 하는 짓이 너무 달라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녀석들이야. 아직도 한국에서 장사를 하다니 어리석은 기업이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본 기업의 전략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